안녕하세요. 네, 5월 29일 어, 방송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권 물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다가 물건이 좀 별로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천 물건, 뭐 이런 물건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소액 투자자분들, 그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요거 관련해서 제가 또 정보 하나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신 물건은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건 번호 2023의 59871번, 2023-59871. 자,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빌라죠. 자, 전용 12.9평, 한 1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지는 9평 정도 됩니다. 자, 감정가는 2억 2,100만 원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낮게 나온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유찰이 많이 됐죠. 11번 유찰이 돼서 1,898만 4천 원에 지금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7월 1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저께죠? 그저께 유찰이 됐죠? 그래서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 3개, 방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사용 승인은 2018년입니다. 2018년이고, 자, 중요한 거 이제 권리 관계를 봐야겠죠? 11번이나 유찰된 거는, 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보증금이 2억 6,500이다. 그죠?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자, 보시면, 건물 등기를 보시면, 자, 말소 기준 등기는 2020년 1월 30일입니다. 광주 세무서 압류. 자, 등기일자가 2020년 1월 30일. 저희는, 자, 임차인 전입일자가 2019년 2월 11일이니까,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빠르죠?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있다. 그죠? 자,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겠죠.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배당 순서에 따라서 낙찰자의 추가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배당은 어떤 걸로 하죠? 자, 배당은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제 대항력은 체크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배당은 이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 순서가 가려지게 되고 그죠? 그 임차인이 그 배당 순서에 따라서 뭐 전액 배당을 받냐 아니면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겠죠?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낙찰자가 책임진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 임차인이 못 받는 어, 보증금, 배당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보면 자 이게 다 압류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확정일자보다 어이구야 뭐 다 등기일자가 늦네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죠. 이 압류 그죠? 압류 이 압류는요 그죠?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이거는 일반 그 뭐랄까요 빌린 돈을 못 갚은 채권이 아니라 세금이죠 세금 그죠? 세금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면 당해세 그죠? 당해세가 아닌 건 조세라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당해세 조세 대표적인 당해세는 이제 종부세 그죠?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개, 그죠?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자,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죠? 국세. 재산세는 뭐죠? 지방세. 뭐 이거는 상관은 없는데,
금액은 보통 국세가 크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세보다 항상 국세가 큰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 압류라는 거는 다 세금 성격, 당해세 또는 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근저당 가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못 갚은 채권이 아니라 세금을 낳는 채권이잖아요. 이건 예외적으로 이 등기일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뭘로 하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법정기일. 그죠? 자, 법정기일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자, 이 법정기일 여기서 확인이 됩니까? 안 되죠. 예, 등기상에서는 안 나옵니다. 예,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 사건 기록 열람해서 이게 경매 사건 우리 법원 가면 사건 기록 열람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예. 이해관계인,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입니다. 예, 이해관계인이 사건 기록 열람해서 확인이 돼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물건은 지금 음, 어, 압류가 4개나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법정기일이 확인이 안 된다. 자, 내 등기부를 보니까 요 광주세무서죠. 광주세무서 돼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은평구, 그죠? 은평구, 그죠? 그래서 이 광주세무서는 뭘까요? 등기부를 보시면 이 소유자, 예, 소유자가 정땡땡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빌라왕이에요. 유명한 빌라왕입니다. 예, 이분이 어디 사냐면 경기도, 아니, 전라도 광주에 살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종부세. 예. 금액이 엄청 클 수가 있다. 뭐 클 수도 있고 큽니다. 뭐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이제 주택 수가 엄청 많겠죠. 빌라왕이 그죠? 근데 이제 그 요 주택에 대한 부분에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 종부세라서 좀 금액은 클 거다 예상하시면 되고 요거는 뭘까요? 자 우리 물건이 은평구에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재산세죠. 재산세 압류. 둘 다 당해세예요. 지금 우리가 배당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 아니, 당해세 이거 사실 이제 지금 의미가 없죠. 이런 거 나머지 2개는 조세, 조세인데 당해세가 아니라 조세라고 할게요. 예. 어차피 얘네 법정기일 순서대로 그냥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당해세는 무조건 먼저 받았어요. 웬만하면 뭐 소액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그죠? 그랑 뭐 저기 임금 채권 이런 거 빼고는 항상 먼저 받았거든요. 법정기일 상관없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 법정기일이라고 얘 법정기일하고 요네 그다음에 확정일 얘랑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뭐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뭐 우리가 아이고 뭐 입찰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1번이나 유찰이 됐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될까요? 자, 우리가 경매식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경매식 갭 투자 물건이에요. 예, 자, 경매식 갭 투자. 자, 그죠? 자, 경매식 갭 투자의 기본 개념은 이거 대출은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예. 일단 내가 요 소액으로 이 낙찰을 받아서 그죠? 이 임차인의 보증금,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언제 갚아요? 뭐 새로 전세를 받아서 갚든지 매매를 통해서 매매 또는 이제 전세를 통해서 그 돈을 받아서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거를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주면 되는데 요즘엔 다 이제 매매를 통해서 그죠? 네, 그래서 경매식 갭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요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예, 또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매매가랑 그렇지 그래야 어 이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저도 남는 돈이 있겠죠. 그죠? 또 남는 돈을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매매가랑 요 보증금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입찰가가 많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이 금액에 낙찰 받았다고 하면, 이 지금 채권자들 있죠. 이 압류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은, 자, 요 낙찰 금액이 요 최저가라고 해볼게요. 예, 이게 만약에 낙찰가다. 내가 입찰 낙찰 받았어. 그럼 이 돈에서 다 배당받고 끝납니다.
예. 그럼 낙찰자는 추가 인수하는 게 없어요. 왜? 이거 그냥 내가 100% 인수한다고, 그냥 우리 뭐예요? 일반 뭐 아파트, 빌라, 갭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전세금 안고 사는 거죠. 보증금 그냥 끼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100% 우리가 인수한다고, 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 나 이거 그냥 이 돈으로 다 어차피 배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100%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이 돈 내가 다 인수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시세가 이거보다 어느 정도 갭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거 주고, 그죠? 나머지 돈은 수익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물건의 시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가. 그죠?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아니, 시세가 만약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건의 일단은,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이제 구산역하고 응암역 사이에 있어요. 전철 그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기 근린공원도 있고, 제가 이 동네는 조금 이제 많이 가봐서 아는데,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거주하는 데는 전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일단 살기 좋아요. 예, 살기 좋고, 여기 위에도 뭐 학교들이 다 있죠. 초등학교들이 다 있고, 전혀 뭐 매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이제 서울시립병원, 예, 서북병원이 있고, 음, 그죠? 여기가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동네를 많이 이제 뭐 임장도 가보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은 동네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 물건의 시세. 우리가 이제 시세를 생각한다면 실거래가를 먼저 봐야 되죠. 예, 실거래가. 그러면 대략 실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냐. 자, 시세. 우진 6캐슬 하고 202호. 그죠? 202호. 그러면 약 2억 8,600.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한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런 빌라입니다. 그죠? 3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빌라고, 거래, 여기 이제 주변 실거래도 나오죠. 주변 실거래 나오는데, 뭐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그 정도로 본다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세는 뭐 당연히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3억을 뭐 3억 정도 가능하다. 그죠? 3억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때요? 또 2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천만 원의 낙찰 받고, 그죠? 이 돈 다 인수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에 사는 거예요? 2억 8,500에 사는 거죠. 그죠? 그죠? 2억 8,500. 그래서 우리가 뭐 3억에 판다. 그죠? 3억에 판다. 3억에 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남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세전입니다. 세전. 어,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3억에 팔면 이거는 주면 되니까. 그죠? 이거는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 매도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죠. 신축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게 감정가가 좀 싸게 나온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런 압류가 이렇게 빌라왕이 어, 빌라왕이 갖고 있는 거라서 싸게 나왔는지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죠. 근생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이런 물건은 우리가 경매식 갭 투자로 접근하기 좋은 물건이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아까는 제가 요거를, 그냥 여기서 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그죠? 이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 인수한다고 들어갔지만, 그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법정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어? 이 사람이 일부 배당을 좀 받을 수 있겠네. 이 금액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천만 원만, 그러니까 천만 원만 배당을 받아도,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 사람한테 2억 5천 5백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의 수익은 이 사람이 받는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사건 열람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으면 법정기일이 확인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열람이 안 되고, 이 임차인은 사건 열람이 되죠. 그죠? 이해관계인이니까. 근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러면 이 거주한다면 뭐 직접 가서 부탁을 해도 되고, 부탁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분이 경매 사건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은 경매 사건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전자소송으로 했다. 예. 이거 전자소송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나의 사건 열람. 만약에 너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사건 열람. 그죠? 이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뒤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링크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전자소송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그러면, 사건 열람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죠? 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인터넷으로, 사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분한테 부탁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죠? 예. 이분 그냥 우리가 부탁해, 이분도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협조적일 거고, 또 부탁하기도 훨씬 좋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사이트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요걸 링크로 해놨습니다. 그죠? 예, 이걸 링크로 해놨으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제 돈이 그 금액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출 걱정 없이 우리가 소액으로 그렇게 걱정 없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시세가 중요하죠. 시세에 따라서 요 입찰가도 어때요? 입찰가도 결정이 되겠죠. 보니까 시세가 뭐 한 2억 8,500밖에 안 나오고 이거 내가 사건 열람 또 해보니까 이거 100% 전액 인수 이 사람 배당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네. 그럼 100% 인수한다. 그러면 우리 합치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2억 8,500, 2억 9천이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세가 한 3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죠? 요 사건 열람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어,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요거는 시세만 이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늘의 경매 신권 대신에 이렇게 그런 경매식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준신축급 빌라 물건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그죠?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오늘의 경매 신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